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이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중국 동포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중국 동포분들을 뵙는 것은 이젠 뭐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또 노동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이곳저곳 뭐 골목에서도 우연히 중국 동포분들을 마주할 수 있고요.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 되어 계신다는 거. 그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요. 또 아마 우리 동포들이 안 계시면은 안 되는 그런 분야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뭐 크든 작든 간에 작은 타격 또는 큰 타격 어쨌거나 중국 동포분들이 안 계실 경우에 타격을 입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경제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예전에 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 부모님들만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거나 그랬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직업에 종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함께 와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온 가족이 한국에 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서 가운데 저는 그 교육적인 정서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자녀분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또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와 계신 분 직접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혹시 그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대림동이나 구로동 이쪽에 가보셨어요? 예,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 속의 작은 중국 같은 분위기.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곳 대림동에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동포 여러분 이름 들으시면 와 하고 박수 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지대가 불러줍니다. 우리 하나 돼요. 내일을 향해 사랑을 향해 우리 하나가 되어 어둠을 뚫고 가슴을 열어 저 멀리 길을 간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로 그리운 목소리였고 정말로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한민족 신문의 전기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전기룬 대표 얘기는 막 저희들에게 보내오는 편지 사연 속에도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등장을 하시죠. 주연급으로도 조연급으로도 늘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드디어 나오셨구나. 이분이셨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이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도 지금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의 정서를 우리 동포들이 또 그대로 간직하고 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 정서를 그대로 또 전파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은 정말 좋은 방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기룬 대표께서도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아주 오랜 애청자시라면서요. 아마 70년대부터 방송을 어릴 때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70년대면은 그때 사회교육 방송이죠. 네. 당시 사회교육 방송인데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유일하게 방송이 청취하는 분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에 썼는데 라디오 방송도 함부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녁이면 다른 TV도 볼 것도 없고 제일 듣기 좋은 게 사회 그때 당시에는 사회교육 방송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교육 방송을 들었는데 재미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노래도 듣고 또 그 노래할 때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그 가사를 따라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재미도 있었고 또 기억하고 그 가사를 단번에 적기 연습도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한중 수교가 있기 이미 20여 년 전서부터 방송을 들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77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들은 시간은 아마 82년 후부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욕심난 책자들 특히 국어사전증 같은 걸 그것들을 보내준다는 방송을 들으니까 또 글 써서 편지 사연을 보내면 책을 한 번 받으니까 그게 또 재미들어서 또 한 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또 써달라고 해서 제가 또 써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책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필도 하셨구나. 대필도. 네. 저희가 그때 그 보내드린 책자가 국어 사전이 주류를 이뤘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동포 여러분들의 그 농사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매일매일 그 책을 보내는데 총괄하셨던 분이 바로 박지원 프로듀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지원 PD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국어 사전도 받았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이 라디오 같은 것은 제가 직접 조립하고 이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라디오 조립 수리 이런 책자도 받았고 또 젊었을 때는 아마 운동도 좋아하고 관심 분야가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유도 교본 유도 교본도 받았습니다. 유도 교본을 받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그 책이 어떠냐고 멀리서 차 타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보냈군요. 그러면 KBS에서 보내준 책 중에서 좀 전에 그 참 그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전, 국어 사전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렇죠. 국어 사전은 중국에서도 지금 뭐 번역본으로 나오는 건 있지만은 특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나온 거는 그때 당시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어 사전이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저희가 편지를 받으면 원하시는 게 어떤 책자신가요? 라고 써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국어사전이 단연 1위였던 게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뭐 흥룡강성 어디에 살고 계신 어느 분께 국어사전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다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완전히 그 책 받는 날은 동네 잔치를 하는 날이었다. 정말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전기룸 대표의 청년 시절에 말이죠. 네. 안방에 이불 펴놓고 유도 교본 펴놓고 KBS에서 보내준 유도 교본 펴놓고 자세 잡아가면서 그림 보고 이런 광경들이 눈에 떠오르는데 실제로 그러셨어요? 진짜로 연습했습니다. 혼자 그렇죠. 연습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네. 함께 할 때도 있고 특히 그 재미나는 거는 좀 알려지게 되니까 어린 친구들이 네. 와서 배워달라고 해서 사고 이러면서 사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렇게 방송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셨기 때문에 한민족 신문하고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셨어요? 네, 지금 현재는 대림동에서 한민족 신문과 한중 방송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민족 신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고 네. 한중 방송은 2013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온라인 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족 신문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중국 동포들 생활이 제일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또 네네. 정부 한중 양국의 정책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우리 중국 동포와 관련되는 이런 정책이나 소식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포분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실리고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제일 관심 많은 분야. 예를 들어서 기사 하나를 발표해도 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발표하면 순식간에 클릭 수가 몇백 회를 도달하고 네. 하루 지나면 대부분 1000회 이상 조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한민족 신문이 순수 한글로만 만들어지나요? 네. 어떻습니까? 한글로 말 그대로 한민족 신문이기 때문에 더구나 네. 한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는 한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한글 사전 공부하신 게 네,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그 사전을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네. 전국 현지에서도 저는 한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한글 학교에 네. 다니다 보니까 한글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중국에서 쓰는 단어하고 네. 한국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외래어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방송을 하면서 가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어떤 그 글을 보내거나 또는 어떤 행사에 포스트를 보내거나 그러면 그 큰 글씨로 타이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목을 네, 제목. 찍는데 네. 띄워쓰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이걸 어디서 띄워야 될지. 네, 그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낯선 어휘들 때문에 더 어렵죠. 네.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예. 잘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받침 같은 것도 저는 중국 현지에서 배웠을 때 받침을 잘 배웠거든요. 예. 여기 와서 그 받침대로 특히 지금 여기 햇빛, 햇살 뭐 예. 이런 경우에는 중국에는 받침이 없이 썼거든요. 아, 햇빛 네. 이렇게 쓰시는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받침 써야 하니까 그게 좀 서로서는 좀 난감할 때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땐 여기 분들이 보면 이거는 틀렸다고 하고 우리 중국에서 보면 네가 제대로 배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난번 만나 뵀던 동포분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햇빛 할 때 해의 빛이니까 사이시옷이라고 해서 해 밑에 씨옷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 씨옷 들어가는 요 사이시옷 이런 부분을 네. 동포분들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아, 저희도 가끔씩은 헷갈리지 저희들도 않습니까? 잘 몰라요. 진짜로.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지금 한글 신문을 만들면서 주장하고 있는 분이 특히 한글이라 하면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와서 외래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이런 단어도 저희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니 글로벌이 뭘까 하고 물음표를 많이 가지실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포분들이 신문의 큰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 큰 제목이란 말보다도 타이틀이란 말이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습관이 돼서 사실은 이런 말보다는 좋은 우리말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쓰시는 말이 오히려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그 말과 글을 아주 예전 것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는 아주 예쁜 언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편지를 보면. 네. 이런 것들은 한민족 신문에서 좀 많이 다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한글에 대한 거에 뭐 수정도 해보고 또 현재 혹시 뭐 여기 한민족 방송에서는 흥룡강 방송국에 계시는 원래 국장님을 계신 장석주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분도 책을 하나 쓴 거 있거든요. 네. 네, 그 책에 보면 한글이 한국에서 쓰는 것과 중국에 쓰는 것 여기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부분이 있다. 그분이 책자도 제가 연재를 해서 한민족 신문에다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한민족 신문을 통해서 제대로 한글 공부도 할 수가 있겠네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두 이제 정착 교육의 일환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생활하시기 불편하지 지금 않게.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 와 계신 분들한테 계속 하고 있는 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생활에 정착해라. 거기에서 문화생활 또 현지에서 공부를 제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좀 더 노력해라. 시간만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정기른 대표님 말씀이 저희 그 학교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다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시나요? 잘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예. 또 아예 그 시간이 아까워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한민족 신문이 우리 동포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어려우셨다면서요. 어렵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렵죠. 특히 한국에서 중국 동포 출신이 한글 신문을 만든다는 거는 누구든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제가 엉뚱하게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운영에 대해서 말하면 아마도 제 자신부터도 한국 생활을 정착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중국에 있었던 습관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고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시작을 했을 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었었는데 오히려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분들이 그래도 얼마나 큰 용기예요. 네, 크게 기운 주시는 건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끼신 게 한글 이름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제가 신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었는데 처음에 신문사를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서에서는 한글 이름으로 안 되고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문을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전길운이라고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취엔지윈하고 네 글자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전자가 특히 한글이 우수성이 뭐냐 하면 정확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음대로 한글을 쓰죠. 그렇습니다. 약속된 발음이 딱 나오죠. 네, 제 전자가 중국식으로 말하면 촤이라고 하거든요. 촤이라고 우리 한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촤이라고 쓰면 또 안 되고 그것도 합성어 형태로 해서 취엔 또는 뭐 취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가 마땅한 제 이름이 전인대 위해서 엉뚱하게 두 글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네. 이거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근데 하나를 뭘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갖고 네. 그걸 하나 고치는데 제가 2년 반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어째 그걸 제일 처음에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해. 또 등기소에서 하는 얘기는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하면 될지 모르겠다. 또 그래서 우리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에 찾아갔더니 그쪽에서는 또 중국인이라서 개명 신청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또 다른 부서에 갔더니 다른 부서에 가서 제가 조금 기분이 나쁜 이야기를 들어갔고 그분이 횡설수설 한다는 말을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차피 제가 해결하려는 것도 안 되는 데다가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까 너무 화나서 대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누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횡설수설을 한다고 얘기하냐. 이게 법원에서 업무를 보시는 걸 맞느냐고.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게 틀린 건데 이게 정상이 아니냐. 정상적인 거로 돌려놓는 게 그렇게 횡설수설이라는 거. 그래 항의했더니 사과하라고 해서. 근데 사과는 받았는데 그분도 내키지 않고 저도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이제 제대로 한글 이름으로 갖게 되셨겠네요. 그래서 2년 반 동안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뭐 감동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한 분이 법원에서 등기소에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갔더니 그분들이 회의하고 잠깐 회의하자. 그러고 회의하고 통지해 주겠다는 한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한자를 썼어요. 그럼 한자를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더니 한글을 변기하는 거를 지금 현재 법제처에 양식에 재외동포하고 양식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글 이름을 변기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글을 같이 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이름을 우리 소리대로 표기를 하고 그 우리 소리 표기 그대로를 다시 영어로 적고 이게 가능하게끔 만드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순수하게 우리 한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2년 반 동안 진짜 발로 뛰셔서 얻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뵙기에도 우리 전기륜 대표님이 키를 보면 뭐 저처럼 굉장히 겸손한 키고요. 거기다가 체격도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고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강단이 있으시고 끈기가 있으시고요. 네. 이 정도의 어떤 그 열정이 아니면 사실 이 한민족 신문사 운영을 해나가기가 그거 만만치가 않지요. 이 열정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죠. 그것도 이상하게 오해해서 들으실까 봐. 이런 경우는 속과 겉이 좀 다른 게 좋습니다. 네. 자,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안치환이 불러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노래 듣고요.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내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은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내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동포 여러분의 사랑방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금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가수 박혜상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 금요 초대석. 오늘은 한민족 신문의 전기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민족 신문이 참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만 더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한민족 신문이 했던 일 중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화상으로 가족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사실 그 방송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보고 방송에서 시작했던 건데 당시는 중국 동포들이 불법 체류이고 또 여기에 중국 동포들을 모집하는 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 동포들을 모집하고 또 중국에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불법 체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해야 할 일들이 가족 상봉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절실했고 그래서 이 보고 방송에서도 추진했고 또 중국 동포들 사이에도 가족을 만나는 게 아마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모집해서 방송국에 와서 화상을 한다. 중국에는 가족하고 만나는 순간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쁜 일을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들었고 그래서 좀
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그때가 특집 방송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KT의 협조를 얻어서 그 중국의 흑룡강 조선어 방송하고 네. 또 연변의 인민방송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가족들을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여기서 화상으로 그쪽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게 하는 거죠. 아이고, 또 눈물바다였네.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헤어졌다가 만나도 눈물바다인데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네네. 그런 가족들은 사실 4-5살만 돼도 엄마 얼굴이 제대로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네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면 그렇죠. 바로 만나고 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때 생각하니까요. 네. 우리 전기룬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상 가족 상봉의 길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관심사가 그거였고 또 특히 불법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현재는 그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폰도 그렇죠. 다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고 지금은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흑룡강 신문 통신원으로도 활약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예전에? 네. 학교에서 금방 나와서 또 교사 생활도 한때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하면서 글도 여의시간에 쓰고 하다 보니까 흑룡강 신문,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하고 수시로 거래하면서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문에 또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흑룡강성이 고향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저 고향은 흑룡강성 그 계서시라고 있는데 조금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고향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와서 20년 넘게 여기 살다 보니 한국에 정이 들었습니다. 20년이 넘으셨어요? 이제 20년 넘었습니다. 와, 한국 사람 다 되셨네. 뭐 그쪽에서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셨겠지만 이곳에 와서 신문이나 이렇게 발행하시려면 촬영도 하셔야 되고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이런 건 다 언제 하셨어요? 따로 배우셨습니까? 제가 촬영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때 시작했거든요. 네,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흑백 사진 촬영하면 그래서 현상까지 직접 하고 그때는 장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암실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밤중에 이불 같은 것도 창문에다 막아놓고 걸어놓고 그래서 현상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여기 제 한국에 도착해서 3개월 후부터 예식장 촬영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것도 우연하게 사진관에 가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현상했는데 사진 찾으러 가니까 그 사진관 사장님께서 사진을 안 주고 계속 사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았는데 사진 찍은 거 보고 그래도 좀 찍어본 것 같아서 그 사장님 저한테 어떻게 찍어본 걸 맞는지 확인하려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사진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는 좀 잘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잘 넘어가겠는데 그 후부터는 사장님 그분이 같이 사진 촬영 가자.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하셨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바로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진이 그냥 평범한 아마추어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그거였었네요. 사진 기사로.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연수생 신분은 왔었는데 연수생으로 봉제 공장에 제가 배정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안 해보신 게 없으세요? 근데 봉제 공장은 저는 뭐 전혀 관심 없는 분야라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좀 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그분이 연결해 주셔갖고 사진관에 취직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가지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그때부터 제가 촬영도 하고 또 저녁엔 또 현상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여기 한국의 한국 프로 사진 작가 협회 네. 그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그분들하고도 거래하고 지금도 계속 연결을 달고 있습니다. 네, 프로 사진 작가.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사진에 관심도 많으셔서 어쩌면 한국 동포신문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촬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또 장비를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비 같은 것도 없고 저는 제가 그래도 해봤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도 그때 구입했습니다. 아,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 2001년이. 2001년도에. 네. 2000년도 11월부터 지금 동포신문에 거래하다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하면서 또 행사 있을 때면 제가 촬영하고 또 출입국 사무소나 이런 데 다닐 때도 제가 가서 촬영도 하면서 기사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저는 재미있었던 게 한국에 와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2002년 한국 네.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때는 온 나라가 다 축제 분위기에 쌓여있고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라고 하는 얘기가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 어허. 여기 중국 동포들도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함께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고 네.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그때도 사진 많이 찍으셨겠네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주말마다 카메라 들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다 모델이었습니다. 카메라만 대면 자기가 알아서 포즈를 취하고 네. 촬영하기도 되게 쉬웠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이런 사진들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야말로 기자로서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열정이 아마 워낙 지금 확인된 그대로 뛰어나고 거기다가 우리 KBS에서 보내주신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글 뭐 얼마나 잘 쓰십니까? 거기다 사진까지 프로 이 솜씨니까 정말 기자로서는 완벽하시네요. 네. 근데 월드컵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축구도 혹시 좋아하세요? 아니면 잘하십니까? 제가 게임을 한번 튀었는데 우리 정기륜 대표께서 만든 팀이 있어요. 네, 형편없이 졌지만 저희 팀이. 그 팀은 언제 창단을 하신 겁니까? 2001년부터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2002년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정봉준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회장직으로 맡아 가실 때인데 월드컵 기원 축구대회를 저 파주 국가대표팀 그 훈련장에 가서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중국 동포들은 다 불법을 있었습니다. 불법팀을 가지고 중국 동포 축구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했더니 이분들은 불법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나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국가훈련 장에 가서 축구를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연예인 팀들하고 또 같이 하니까 연예인들은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같이 축구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또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줬습니다. 연예인 축구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제한조선족 축구단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이름이.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현재 등록까지 다 하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도 된 이런 중국 동포 축구팀입니다. 실력이 뭐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동포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월드컵 때 그 4강에 진출하면서 아마 거기서 기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였는데 불법 체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함께 그냥 대한민국을 외칠 때 카메라가 가는 곳마다 다 그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동포의 정서였던 화합 정신입니다. 거기서 불법 체류 뭐 이런 거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불법 체류자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불법 치료하신 분들이 어디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 좀
도와주려고는 노력했지만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거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 저 연수생 비자로 오면 3년까지는 합법입니다. 네. 그런데 3년 후부터는 불법이 되거든요. 그럼 저도 나중에는 불법 체류 신분인데 하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법인데 무슨 일을 도와달라 하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단속돼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을 면회를 가려면 꼭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불법인데 어떡하나? 네, 저도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찾아간다면 찾아서 어느 분을 찾아왔다고 얘기하면 다 안내는 해주는데 면회 가면 무조건 신분증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저도 없으니까 그때는 저도 불법이란 말은 못하고 핑계를 대면 그분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왜 안 해줬냐 이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어. 그게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민족 신문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인 자율 방범대도 만드셨고 또 한민족 음악동호회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동포분들이 편지 주실 때 음악동호회에 가서 친정집 같았다라는 편지도 받았거든요.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해 주셔서 제가 고마웠던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하면서 주요 목적에는 중국 동포들의 의식 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특히 대림동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말법에 오르는 게 사회 질서입니다. 네. 특히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나올 때는 어떤 근거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의 소속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특히 대림동에서도 대림 이동이 중심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제일 집거해 있는 지역이 대림 이동입니다. 그래서 대림 이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장을 방문대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외부하고 정말 연계를 달고 또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모여도 제 사무실에 와서 모이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방범대를 운영하게 됐고 요즘에는 좀 면합으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서를 관리했다 하기보다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마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좀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좀 쑥스럽기는 한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아마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날에 치안상을 받으셨대요.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건 크게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턱 안 쏘시려고 자랑 안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동포분들에게 방송 교육을 또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신문을 하면서부터 처음에 느꼈던 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라디오도 조립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취미로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고 특히 여기 한민족 방송이 동포들이 소식을 많이 전하고 또 사회교육 방송 시절부터 제가 해들었기 때문에 방송에 더욱 관심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촬영하고 글 쓰고 했던 것이 제가 느낌으로는 앞으로는 여기에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영상이나 이런 쪽이 좀 활발하게 아마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한중방송이라고는 생각 안 나고 사실은 제가 원래 한민족신문 한민족방송이라고 만들고 싶었던 건데 제가 한 발 늦어서 지금 한민족 방송은 지금 KBS에서 계속 잘 운영하시고 저는 지금 한중방송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민족 신문 한중방송하고 중국하고
또 특히 중국 동포들하고 하는 데는 한중 방송이 더 정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직접 중국 동포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직접 또 방송 교육을 하셨고. 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중국의 현지에서 계시던 아나운서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또 연계를 돼서 이분들하고 합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분들 가지고 하면 너무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은가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기 마을 미디어라고 좀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중국 동포 쪽에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해야만 참여율이 높다 이런 판단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어려서부터 가지셨던 그 마음속의 꿈을 다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해오라기의 나의 꿈 듣고요. 또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난 후에는 무지개 뜨듯 빨강 노랑 파란 꽃이 앞을 다투면 밀려오던 외로움은 사라져가고 내게 다가올 꿈을 그린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마저 잊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듯 이젠 새로운 나의 삶을 위해 넓은 세상 헤치며 가리라. 반짝이는 별을 보고 둘이 앉아서 손가락을 접어가며 새던 그날이 이젠 모두 지나버린 추억이 되고 다시 내게 올 꿈을 그린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마저 잊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듯 이젠 새로운 나의 삶을 위해 넓은 세상 헤치며 가리라. 반짝이는 별을 보고 둘이 앉아서 손가락을 접어가며 새던 그날이 이젠 모두 지나버린 추억이 되고 다시 내게 올 꿈을 그린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마저 잊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듯 이젠 새로운 나의 삶을 위해 넓은 세상 헤치며 가리라.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금요 초대석 오늘은 한민족 신문의 전기룬 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기룬 대표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넘었다 하는데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 이런 일 하기 힘드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협조는 잘해주고 있지만 제가 제대로 가정에서는 점수를 못 따고 있습니다. 하긴 밖에서 일하시다 보면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가 돈 때문이죠, 그렇죠? 돈과 시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실 맨날 신문사 밤중에 집에 운영하시는 들어가고 거랑 네.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뭐 한 달에 서너 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인 내조가 없으면 참 하시기 힘든 일이잖아요. 네, 다행히 고마운 거는 그래도 뭘 한다고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말하지 않으면 반대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네. 자녀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아빠가 비록 큰 돈을 벌어오지 못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빠가 밖에서 하시는 일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지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네, 지금 전에부터 계속 지금 준비를 했던 건데요. 사실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교육 자료로도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대림동이 항상 나쁜 것만 비춰져서도 안 되고 좋은 것 나쁜 걸 다 우리 카메라에 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연말에 아마 공개 방송을 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네. 교육 자료로도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전기룬 대표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하실 얘기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그러시죠. 네. 저희도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한민족 신문과 한중방송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한중방송은 말 그대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네. 이게 제가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잘 이끌어 가려면 제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영상 촬영이나 이런 녹음 시설들을 좀 다시 개선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참여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이곳 사회에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르게 세상살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작은 어떤 그 일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잘 독려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중방송 또 한민족 신문 크게 발전하셔서 네, 네.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그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에서 꼭 우뚝 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에 말씀 미치지 네.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수정하겠습니다. 겸손하세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민족 신문 또 한중방송의 전기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은 꿈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김장훈이 불러주는 아름다운 비행으로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꿈은 하늘로 올라가 날아보는 것 너도 내 손을 잡고 둘이서
지나가듯이 밝은 태양이 뜨네. 너도 내 손을 잡고 둘이서 하늘을 날아봐. 별빛 가득한 밤을 날아서 너에게 가면 꿈을 꾸는 너의 머리맡에 달을 닫아놓고 이 밤 끝에서 난 널 꿈꿀게. 어두운 밤이 지나가듯이 이제 날개를 펼 때 너도 내 손을 잡고 둘이서